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5세예요. 지금은 정희푸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날씨는 맑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어. 귓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가 망했다고. 다 끝났어. 저는 서류를 봤어요. 법원 문서였습니다. 압류, 가압류, 경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 날아갔어. 집도, 차도, 통장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보증을 섰거든. 친구 회사에. 근데 그 친구가 먹튀했어.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동안 남편을 믿고 살았습니다. 집안일만 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저는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빚이 3억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어요. 한 달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나왔어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쉬어야겠어. 쉬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쉬고 싶으면 여기서 쉬면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더 괴로워. 나 혼자 있고 싶어.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해결해요. 같이 버텨요. 어떻게 버텨? 3억을 어떻게 갚아? 일을 하든 뭐든 해야죠.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정희야, 넌 일을 해본 적도 없잖아. 현실을 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당신은 날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여보, 여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딸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에 좀 와줄래? 엄마 혼자 힘들어.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민서야, 제발. 엄마, 아빠가 회사 망했다며? SNS에 다 나왔어요. 그래. 그런데, 엄마, 저 진짜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민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전 이런 집엔 못 살겠어요. 전 나갈래요. 민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민서가 집에 왔어요. 짐을 싸러 왔습니다. 민서야, 엄마랑 같이 살자. 응, 싫어요. 민서야, 엄마, 전 제 인생 살아야 돼요. 이런 집에 있으면 저까지 망해요. 민서야, 넌 엄마 딸이잖아. 민서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차갑게, 엄마, 저 아빠처럼 안 살래요. 가난하게 안 살고 싶어요. 민서야, 엄마도 알아서 사세요. 전 갈게요. 민서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사람도 없었어요. 남은 건 낡은 냉장고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어요. 나가야 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 몇 통이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제가 만든 반찬이었어요. 이것밖에 남지 않았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챙겼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 먹고는 살아야지.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집이 됐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만 봤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언니, 오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정이야. 정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집 나왔어. 뭐?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버스 정류장이야. 언니,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당연하지. 당장 와. 주소 보낼게. 언니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안았어요. 그 안에는 제가 만든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반찬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라였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정이야. 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언니 품에서 울었어요. 언니, 나 다 잃었어. 남편도, 딸도, 집도.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언니.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똑바로 봤습니다. 정이야. 들어. 넌 아직 살아있어.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 하지만 넌 반찬을 잘 만들어. 내가 먹어봐서 알아. 그걸로 시작해. 반찬으로? 그래. 시장에 가서 팔아봐. 사람들이 살 거야.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될까? 해봐야 알지. 안 하면 영원히 모르고.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뭐든 해볼게. 언니가 웃었어요. 그래, 그거야. 우리 정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반찬을 사갔어요. 웃으며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8세, 남편도 없고, 딸도 없고, 집도 없는 여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찬통 하나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언니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할 일이 없었지만 잠만 잘 순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를 담그고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언니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정이야, 오늘 시장 가볼래? 시장? 응. 내가 아는 상인 있어. 소개해 줄게. 언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이야, 해봐. 안 하면 평생 후회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볼게. 중앙시장이었습니다. 큰 시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과일 파는 곳, 생선 파는 곳,
반찬 파는 곳.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니. 언니가 한 가게 앞에 멈췄어요. 여기야. 정연이 가게. 정인의 반찬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미자 씨, 왔어요? 응. 정연아, 내 동생 좀 소개하려고. 언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 동생 정이야. 반찬 잘 만들어. 정연이 저를 봤어요.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요? 미자 씨가 추천하면 믿어요. 한번 해보시죠. 정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연이 이미 가게를 열고 있었어요. 정희 씨, 왔어요? 네. 자, 이거 입으세요. 정연이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오늘은 김치 담글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옆에서 봤어요. 손이 얼지 않아요? 괜찮아요. 정희 씨 손맛이 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집에서 했어요. 30년 넘게. 30년이면 베테랑이네요. 정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조금 웃었어요. 오랜만에 누가 제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일을 하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 생각도, 딸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저 반찬을 만들고, 팔고, 또 만들었어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김치 아주머니가 담갔어요? 네, 제가 담갔어요. 맛있어요. 진짜 옛날 맛이 나요. 엄마, 손맛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이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손맛이라. 제가 만든 반찬이 누군가를 기쁘게 했어요.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김치가 맛있대요. 정희 씨 멸치볶음은 진짜 최고예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정연이 기뻐했어요. 정희 씨 덕분에 매출이 올랐어요. 정말요? 네. 사람들이 정희 씨 반찬을 찾아와요. 정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급여예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만에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정희 씨는 진짜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요? 네. 정희 씨 반찬엔 힘이 있어요.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정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반찬에 힘이 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가치를 느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가게에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방송국 PD예요. 네. 여기 반찬이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취재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정연을 봤어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방송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카메라가 제 손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그냥 정성이요. 정성이요? 네.
이 반찬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일주일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정희 씨 반찬 주세요. 김치 있어요? 멸치볶음 다 팔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반찬을 팔았습니다. 정연도 도왔어요. 하루 만에 다 팔렸습니다. 정희 씨, 대박이에요. 정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반찬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 정연 씨, 이제 어떡하죠? 더 만들어야죠. 공급이 부족해요. 혼자서는 못 만들어요. 그럼 사람을 더 뽑으면 돼요. 아니면 정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세우면 어때요? 공장이요? 네. 정희 씨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무슨 돈으로요? 저도 투자할게요. 제 저축 좀 있거든요. 같이 해봐요. 정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설렜어요. 내가 회사를 만든다고? 그날 밤 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나 공장 세우려고 해. 정말. 정희야, 잘 생각한 거야? 응. 정연 씨가 같이 하자고 했어. 언니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 해봐. 넌 할 수 있어. 근데 언니, 무섭기도 해. 뭐가 무서워? 실패하면 어떡해? 또 망하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넌 이미 바닥을 봤어. 더 떨어질 곳이 없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잖아. 정연 씨도 있고, 나도 있고. 언니의 말이 힘이 됐어요. 그래, 맞아. 나 혼자가 아니지. 그래, 이제 시작해. 너의 회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시작할게. 2달 뒤, 작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1층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정희푸드. 제 이름을 건 회사였습니다. 정연이 물류를 맡았어요. 저는 생산을 맡았습니다. 직원 3명을 뽑았어요. 모두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정희푸드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직원들이 박수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58세에 시작한 반찬 가게. 1년 만에 회사가 됐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제겐 전부였어요. 첫 출고일이었습니다. 트럭에 반찬을 실었어요. 마트에 납품하는 거였습니다. 정연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정희 씨, 떨려요? 네, 많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뒤에서 반찬 박스를 봤습니다. 정희푸드라고 적힌 박스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집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섰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언니,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원룸이었어요. 작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번호를 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딸 번호도 봤습니다. 민서는 잘 지내고 있겠지. 하지만 역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나는 혼자야. 하지만 외롭지 않아. 정연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반찬을 만들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1세였어요. 정의푸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직원이 20명이 됐어요. 대형마트 3곳과 계약했습니다. 백화점에도 입점했어요. 매출은 월 3억을 넘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돈이 쌓였어요. 빚도 다 갚았습니다. 아파트도 샀습니다. 작지만 제 집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4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해냈어. 어느 날 정연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전국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전국 방송이요? 네. 성공시대 프로그램이요. 시니어 창업 특집 한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전국 방송에 나간다고요? 네. 대표님 스토리가 딱이래요. 58세에 시작해서 성공한 이야기. 저는 망설였어요. 근데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홍보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연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 전 남편이나 따님 걱정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랬습니다. 방송 나가면 남편과 딸이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정연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표님은 당당하게 사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대표님 인생이에요. 대표님이 주인공이고요. 정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갈게요. 촬영 날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공장에 왔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였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인터뷰했어요. 윤정희 대표님, 58세에 창업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7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고, 집도 날아갔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어요. 남편은 떠났고, 딸도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순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반찬 만드는 것뿐이었거든요. 지금은 연 매출 30억 회사가 됐는데요. 네. 감사하게도요. 혹시 가족들과는 화해하셨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연락 안 해요. 왜요? 제가 버림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금 제 곁엔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정연을 가리켰어요. 정연이 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 핸드폰이 불났어요. 문자가 수백 개 왔습니다. 대표님 대단해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주문도 폭주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정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대박이에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생산이 안 돼요. 그럼 공장을 더 늘려야겠네요. 네. 투자자도 연락 왔어요. 확장하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연락 올 거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박철수. 나, 철수야.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방송 봤어. 너 대단하더라. 그래서요? 나 축하하고 싶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7년 만에 전화해서 축하한다고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희야, 나도 힘들었어. 그때 정신이 없었다고.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저는요? 혼자 남겨진 전 어땠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라고요?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다시 잘해볼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야. 정희야, 우리 부부잖아. 우리 부부요? 당신이 날 버린 지 7년이 됐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요. 그때 내가 힘들어서. 이제 내가 성공하니까 다시 온다는 거죠? 정희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대로 말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엔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민서야. 방송 봤어. 연락 좀 해줄래?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민서도 이제 와서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가 받았습니다. 엄마, 응. 민서야. 엄마, 방송 봤어. 진짜 대단하더라. 고맙다. 엄마, 나 미안해. 뭐가? 그때 엄마 혼자 두고 떠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회사 그만뒀거든. 그래? 응.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될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구나. 민서야, 넌 지금 뭘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 나는 내 엄마지만 너의 ATM기가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7년 전 내가 날 버렸을 때 난 혼자 버텼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엄마, 이제 내가 힘들다고 돌아왔지. 하지만 나는 내가 필요 없어.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넌 나를 엄마로 본 적이 없잖아. 그냥 돈줄로만 봤지. 민서가 흐느꼈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민서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엄마,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이 전화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오늘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아요. 정말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정연 씨, 오늘 전 남편이랑 딸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래요? 뭐래요?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한 걸까요? 당연하죠. 대표님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정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대표님한텐 저희가 있잖아요. 저랑, 직원들이랑, 언니분도요. 그래요. 맞아요. 대표님, 흔들리지 마세요. 대표님은 충분히 강하세요. 고마워요. 정연 씨, 천만에요. 그럼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그들이 있어서 저는 강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대표님, 축하해요. 방송 대박 났어요. 주문 폭주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정연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루 힘내세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정연이 봉투를 건넸어요. 뭐예요? 직원들이 대표님 생일이래요. 축하, 선물이에요. 저는 깜빡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정의푸드 직원 일동. 눈물이 터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직원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들 품에서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회사 앞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였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정희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너 보러 왔지. 전화로 다 끝났잖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희야,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내 회사구나. 크네. 용건만 말씀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야, 나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왜요? 왜긴 왜야. 우리 부부잖아. 7년 전에 끝났어요. 그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나 정신이 없었어. 사업 망하고 빚에 쫓기고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날 버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철수를 봤어요. 7년 전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비굴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 돈은요? 없어. 다 써버렸어. 순간 알았습니다. 왜 돌아온 건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해서. 정희야,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요. 돈 때문이잖아요. 철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어요. 가져가세요. 정희야, 이걸로 당신 인생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철수가 봉투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가 필요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가난했을 땐 안 왔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성공하니까 온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해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세요. 다시는 보지 말아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번엔 민서가 찾아왔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따님이 왔다는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예쁘게 꾸미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앉자. 민서가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오늘 아빠 만났어요? 응, 만났어. 아빠가 엄마한테 1,000만 원 받았대요. 그래, 줬어. 민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도 좀 도와줘. 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일자리도 없고 빚도 있고. 민서야, 그건 내 인생이야. 엄마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봤어요. 민서야, 7년 전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넌 어디 있었어? 그때 나도 어렸잖아. 어렸어? 넌 28살이었어. 어른이었지. 엄마,
넌 나를 버렸어. 창피하다고, 가난하다고. 민서가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진짜 후회해. 후회. 지금 후회하는 건 날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성공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걸 후회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솔직해져라.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돈 때문이잖아. 민서가 말을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어. 가져가. 엄마, 이걸로 내 인생 시작해. 그리고 다신 엄마한테 기대지 마. 엄마, 나는 엄마가 필요해. 아니야. 넌 엄마의 돈이 필요한 거야. 민서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야, 난 7년 동안 혼자 버텼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엄마, 그 시간이 날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나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아. 엄마는 이제 나를 버리는 거야? 저는 민서를 봤습니다. 아니야. 난 널 버리지 않아. 단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라는 거야. 민서가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푸드 창립 7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큰 호텔을 빌렸습니다. 거래처, 직원들 모두 초대했어요.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7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정연을 봤어요. 정연이 웃었습니다. 정연 팀장님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어요. 투자도 해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언니, 오미자도 계세요. 제가 무너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여러분이 진짜 가족이에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웃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연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정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스스로 해내신 거예요. 정연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건배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철수와 민서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철수와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희야, 왜 왔어요? 정희야, 우리 진심이야.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민서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은 제 전 남편 박철수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딸 민서예요. 민서가 당황했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두 사람한테 버림받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떠났고, 딸은 창피하다며 집을 나갔어요. 철수와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7년 뒤, 제가 성공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들 몫이에요. 제가 그동안 못 갚은 것들이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제 인생에 다시 발들이지 마세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희야,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에요. 저는 윤정희예요. 민서가 울었어요. 엄마,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정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와 민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정연이 옆에 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정연이 웃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있으세요. 고마워요. 정연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대표님을 만나서요.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였어요.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5세였어요. 정의푸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100개 지점에 납품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새 건물도 샀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공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연구소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혼자 시장을 걷고 싶었습니다. 중앙시장이었어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연의 가게는 아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었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7년 전 58세의 정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65세의 저는 모든 걸 가졌어요. 시장 끝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들어갔어요. 식당은 작았어요. 테이블이 5개뿐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주방에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었습니다. 엄마, 손맛이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남편과 딸을 위해 밥을 차리던 시절.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하는 게. 하지만 그 가족은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저는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멈췄어요.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였어요. 혼자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여기서 뭐 해요? 나, 여기서 일해. 일. 철수가 근처 가게를 가리켰어요.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거기서 청소하고, 집 나르고, 그런 일 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야,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 알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그걸로 됐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7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이었습니다. 잘 사세요. 정희야. 저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웠어. 정희야. 30년. 정말 고마웠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로.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갔어요. 언니, 생일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온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희 씨,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알아봤습니다. 민서의 대학 친구였어요. 아, 혜진 씨. 맞아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민서 잘 지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 지내겠죠. 어머님이 잘 모르세요? 민서 결혼했잖아요. 뭐라고요? 아, 모르셨구나. 민서 3달 전에 결혼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님 안 오셨대요. 민서가 많이 서운해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보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서. 신랑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예쁘죠? 네, 예쁘네요. 민서 요즘 잘 살아요. 남편분이 좋은 분이래요. 다행이네요. 혜진과 헤어진 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결혼했구나.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당연했어요. 제가 먼저 선을 그었으니까요. 잘 살아라. 민서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서 번호가 보였어요. 전화할까?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민서는 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정연이 있었고, 언니가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정연이 사무실로 왔어요. 대표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결혼했대요. 아, 따님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초대도 안 받았고요. 정연이 앉았습니다. 서운하시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고, 대표님은 잘하신 거예요. 그럴까요? 네. 대표님이 선을 그으신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연이 차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대표님,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요. 진짜 가족? 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정연을 봤습니다. 정연 씨 같은 사람?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정연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연 씨. 천만에요. 전 대표님한테 진짜 가족 같은 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내 가족이야.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언니 집에 갔어요. 언니 생일이었습니다. 선물을 건넸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정희야. 언니가 선물을 열었어요. 목도리였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언니가 손수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야,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요?
예전엔 항상 뭔가 부족해 보였는데 지금은 채워진 것 같아. 부족했어요? 응. 늘 남편 눈치 보고, 딸 눈치 보고, 내 자신은 없었잖아.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맞아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이야. 정말 잘했어. 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둘 다 잘한 거지.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연이 있었고, 언니가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그게 진짜였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올라갔습니다. 직원 몇 명이 야근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잠깐 들렀어.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58세. 아무것도 없던 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어요. 65세. 모든 것을 가진 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연 씨,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대표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대표님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제 가족들과 함께, 진짜 가족들과 함께. 저는 마지막으로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진짜 성공은 일어서는 용기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65세,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다.